안녕하십니까. 100만 불짜리 습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100만 불짜리 습관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부자 CEO 습관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표지에 있는 말을 보면은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 100만 달러를 더 버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더 다 써버려도 당신은 이미 100만 잔자의 습관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일단 한번 100만 장자의 그 자질을 갖추면 그 능력을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는 타는 법만 배우면 언제든 다시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앞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다른 책도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에는 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습관을 잘 정리한 아주 모범적인 저는 교과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을 보면, 제목 속에 보면은 1부는 습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내용으로 1부로 적었고, 2부 부자의 습관, CEO의 습관 했고, 3부는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해서 3부에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번에 제가 자신 있게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머릿말을 보면은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하에 습관은 오랜 세월의 반복을 통해 굳어진 일상이며 친구다 하는 이번 누우즈의 그 명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보면은 심리학과 성공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런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공 실패라고 얘기했는데 성공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성공이란 당신이 가장 즐기는 일을 당신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공은 삶의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꿈, 욕망, 희망, 소망,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타인과 다른 특이한 존재임에도 네 가지의 공통적인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을 이루는 네 가지의 공통적인 소망과 목적을 보면 첫째, 건강과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공동 목표는 건강과 힘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단련된 육체에 충만한 에너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건강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건강하고 열정적이며 오랫동안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원만한 대인관계입니다. 당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반대로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 친밀하고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시드니 주로더에 의하면은 행복의 85% 이상은 인생의 각 단계, 각 시기의 대인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적인 소망과 목적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즐기고 잘할 수 있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원하고 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의 공통적인 소망은 재정적 독립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돈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기 원한다. 돈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한다.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우아한 레스토랑에 앉아 가격표를 보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나중에는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존 드라이덴의 또 명언을 아주 짧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1부 제1장 습관이란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글을 보면 어떤 행동이든 자주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힘을 얻는다. 습관은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 같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먹는 쇠사슬이 된다 하고 트라이언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여는 열쇠를 보면은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묻는 버릇을 들였다. 했고 그리고 자문도 구했다. 그리고 좋은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들으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습관을 길렀다. 참으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의 철칙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 경험으로부터 인과의 법칙을 배웠다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결국 당신도 그들이 거둔 성공을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중립적이다. 자연은 다른 사람에 비해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의 머리 위에 비를 내린다는 말이 있다. 다른 성공한 사람이 한 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면 결국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성공은 행운이나 기회,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인기 있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면 이런 혜택을 누리는 성공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한 그대로 따라하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라. 또 똑같이 행동하라.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당신은 그들이 거둔 것과 똑같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지배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논제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삶을 지배하라고 하는 여기에 고려될 첫 번째는 통제의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맨 먼저 발견한 게 통제의 법칙인데 이 법칙의 의미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힘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힘. 대부분의 종교,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의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이다. 이 법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은 현실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1905년 확신과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자기 암시입니다. 이게 소망의 법칙인데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장 원하는 바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력의 법칙을 해서 살아있는 자석이라 했는데, 이 법칙은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항상 자신의 지배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생각, 상황을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반영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반영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습관의 엄청난 힘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성공한 삶이 가장 큰 비밀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헨리 포워드가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 무엇을 생각하는가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바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나는 나를 사랑해 하는 성공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학 분야에는 진단을 제대로 하면은 치료의 반은 끝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 자아의식의 세 요소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했습니다. 여기에 세 요소는 뭐냐면 이상적인 자아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최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을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다. 이상적인 자아는 당신의 희망, 소망, 꿈, 목표,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당신이 감탄하는 당신 혹은 다른 사람의 미덕과 관련이 있다. 이상적 자아는 자신과 삶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것들로 구성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내부 세계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이 외부 세계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내부 세계에서 자신을 긍정적이고 대중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바깥 세상에도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외부 세계의 행동 방식은 당신의 성취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평가입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을 구성하는 느낌 혹은 감정적 요소이며 당신의 무의식의 핵심 반응 장치이다. 자기평가가 당신의 활력과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며 추진력의 조절 장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챕터 3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생각은 목적을 향해 간다. 목적은 행동 속에서 전진한다. 행동은 습관으로부터 나온다. 습관은 인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인격이 결정한다. 이게 트라이언 에드워드의 그 명언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생기는가? 습관은 자극에 대한 조건 반사라고 정의되어 왔지만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말인가? 습관은 종종 어릴 때부터 시작한 특정한 자극에 대한 특정한 반응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학의 한 영역을 이루는 기대 이론은 다른 어떤 요인이나 영향보다도 예상하는 일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예상하는 결과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기대 이론은 사교 모임의 말과 행동 같은 작은 일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의 움직임과 같은 큰 일도 이걸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새 습관을 형성하는 7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습관 7단계 형성법이라 했습니다. 1단계는 결심하라 했습니다. 항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단단히 결심하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 시간에 자명종 시계가 울리도록 하라. 시계가 울리면 즉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시작하라 하는 게 맨 먼저 가 그 1단계 결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2단계는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새 습관의 형성기에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핑계를 만들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라.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면 자동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반복하라. 그 연습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3단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속으로만 있으면은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나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거 하고 특정한 이런 행동 습관을 익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도와주고 그게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4단계는 새로운 자신을 시각화하라. 다음 그 마음의 눈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라. 새 습관을 이미 익힌 당신의 모습을 더 자주 시각화하고 상상하라.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지.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라.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라는 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말이었습니다. 5단계 확언하라. 스스로 반복해서 확언하라. 습관을 형성하는 속도를 높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6단계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여라. 결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새 습관이 자동적이고 쉬운 일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 마지막 7단계는 자신에게 보상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새 습관을 익히는 자신을 잘 대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런 이 7단계까지 잘 끝냈을 때 이 습관은 완전한 자기 습관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챕터 4에서는 성공에 이르는 습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극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미덕이다. 동시에 광채나는 원리를 길어 올리는 다른 미덕들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애담 스미스가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성취, 행복을 위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은 자기훈련이다 했습니다. 여기 자기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훈련은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해야 할 때 스스로 할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훈련의 습관은 앞에서 살펴본 통제의 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통제의 원칙은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 설정 7단계 공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목표를 세운다.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2단계 마감 시한을 정한다. 목표는 반드시 마감 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3단계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새 아이템이 생겨나면 또 리스트가 완성될 때까지 추가를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니까 4단계는 행동 계획을 짠다. 이런 단계별로 해야 할 행동 계획을 짜라. 계획은 우선순위와 일의 절차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5단계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하려고 하면은 장애 요인이 있는 거죠.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단계가 5단계. 그다음 6단계는 즉각 실천한다.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장애 요인을 찾았으면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 그다음에 7단계 꾸준히 전진한다. 목표를 향해 당신을 조금씩 밀어주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라.
아침에 일어나 하루 계획을 짜고 당신의 중요한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함으로 해서 이 7단계까지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목표를 잘 달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비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되는데, 평생 학습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학습으로 가는 세 가지 길. 이게 잘 되면은 어떤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달성한다고 했죠. 이걸 알면 첫째, 매일 아침 책을 읽는다. 이게 평생 학습의 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30분 내지 60분 동안 당신의 일과 관련된 독서를 하라. 이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분씩만 매일 책을 읽더라도 1년에 한 30권의 책을 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전문가에게 배운다. 예, 평생 학습을 위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세미나와 학습 기회에 자꾸 참여하려고 해서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전문가에게 배운다. 전문가는 또 SNS,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다운로드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배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승용차 안을 대학으로 만든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로서 차를 타고 다닐 때에 갈 때, 걸어갈 때, 운동할 때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습관이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디오를 이용한 학습이 출판 시대가 열린 이래 가장 큰 변형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부의 부자의 습관, CEO의 습관이란 쪽에서는 챕터 5에서는 백만장자의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처음 시작될 때 보이지도 않는 얇은 실과 같다. 그러나 습관을 반복할 때마다 실은 두꺼워지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꼼짝없이 묶는 거대한 밧줄이 될 때까지 한 가닥씩 보태진다 하고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명언입니다. 그러면 백만장자의 사고와 행동 습관은 어떤가 보면은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썼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부를 쌓고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든 사고와 행동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주는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반복과 연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백만장자의 마음이라는 데서는 보면은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100만 달러의 부를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백만장자의 공통 습관은 뭔가 하더니 절약이라고 했습니다. 절약. 그리고 저축이라고 했습니다. 저축. 그리고 챕터 6 인생 이익률을 높이는 부자의 습관입니다. 동료보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일찍이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힘을 습관적으로 쏟아부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에드워드 조지 불리어 리턴이 이야기했던 그 명언입니다.
여기 자기 발전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자기 발전을 위한 5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왜 채용되었는가? 이걸 자신에게 물어보랍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고용되었는가? 일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걸 나는 왜 채용되는가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서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모든 활동과 임무, 잠재적인 성과 목록을 사장에게 가져가 간다면 거기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아 달라고 부탁하라. 그 3가지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성을 가려서 한다는 게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은 단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회사에 가장 큰 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시간 사용법은 무엇인가? 자기에게도 그 맞는 시간 사용법을 잘 운영해서 가장 효과가 나는 효율적인 그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주어진 시간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 효율을 높일 건가?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어떤 물음이냐면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가? 이 일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일을 나만큼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은가? 이걸 잘 이제 여기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참으로 좋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좋은 질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챕터 7에서는 CEO의 습관입니다. 계속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일관성과 단호함이 승리한다. 이런 사람의 사기를 꺾지 말라. 제임스 윗던 릴리라고 합니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 회사의 CEO,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풍부한 지식, 능률적인 일처리, 성공적인 경영,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당신은 부자가 되고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몇 년 내로 백만자가 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는가 하면 고객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고객 만족.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먼저 투명성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사업이나 개인적인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투명성일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업이나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거울처럼 투명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비전과 함께 발전하라. 기업의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의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회사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의 비유를 모은 책에는 비전이 없는 자는 멸망한다고 쓰여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당신 회사를 소개할 말은 무언가? 만약 당신의 회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면 회사를 표현할 말에 대해 생각해 보라.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다음 이어서 당신의 미션은 무엇인가? 사업에 대한 당신의 미션은 무엇인가? 미션은 언제나 고객을 위해 당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말로 정의된다. 미션은 미션 수행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당신의 사업 목표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목표를 이윤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회사의 본질은 마케팅과 판매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본질은 마케팅과 판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객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 회사의 경영에서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켜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한 CEO의 7가지 습관을 이 책에도 다루고 있는데, 7가지 습관은 성공한 CEO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운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우리 흔히 말하는 PDCA 사이클을 잘 돌리는 거에 중요하다는 계획관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리 더 철두철미하게, 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울수록 창업 당시 원하던 성과와 계획을 경쟁자보다 쉽게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묻고 답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 상품과 서비스는 정확히 무엇인가? 내 고객은 정확히 누구인가? 내 고객은 왜 구매를 하는가? 내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내 상품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상품 서비스보다 우수하게 만드는가? 예상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상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상 고객은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무엇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느낌을 어떻게 상쇄하고 경쟁사의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고객이 내 제품을 사면서 확신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참으로 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는데 중요한 질문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작 전 모든 요소를 조직한다.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에는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조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조직할 때는 계획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자원을 일단 모아야 한다. 세 번째는 최고의 사람을 확보한다. 4M,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맨이. CEO 혹은 자영업자로서 당신 성공의 95%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질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